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국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집계됐는데요. 앞서 4월에 공개된 속보치와 같고 지난 2년 3개월 만에 분기 성장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20%대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216.2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1.8%가량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 인증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4월 구인 건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4월 구인 건수는 810만 건으로 전월 대비 25만 5천 건가량 줄었는데요. 오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성장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저희 모든 투자자분들이라면 꿈꿔봤을 이 1000%의 성장률, 그 1000%의 성장세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그리고 오전장 소식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고용시장의 둔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가량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을 뿐 아니라 금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에 10년물 국채금리도 4.3%대로 하락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특징주를 보자면요. 엔비디아는 이날도 1%대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전장에서 2%대의 강세를 보였죠. 전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 테스트 실패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면서 이 모멘텀이 상승 작용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오전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해가면서 27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1%가 넘게 현재 상승폭 확대했고요. 26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해줬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세의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0.56%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85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물을 사들였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혼자 매물을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6월 시장, 이 6월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 필승 전략을 안 세워볼 수가 없겠죠. 저희 매주 화요일 밤 9시마다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저희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청 링크는 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니까요.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매주 화요일을 여러분의 투자의 돌파구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다음 오늘 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오늘도 고민 가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구원투수 김선윤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이 동해발 석유주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 젠슨황이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 실패설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당시 로이터가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로이터가 좀 실수를 한 걸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해서 삼성전자는 납품을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이 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오늘 이 정도 상황이면 기관과 외인들이 좀 삼성 매수를 좀 땡겨주면서 올려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가 공략으로 삼성을 5개 종목간에 하나 넣어봤는데 아직 움직임은 크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될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요. 여기서 바닥을 체크하면서 올려치기 시작할 건데 항상 그렇지만 역사의 반복이라고 할까? 이런 대기업 간의 거래 상황에서 뭐 로이터 같은 이런 이슈가 터지잖아요. 부정적 이슈가. 그러면 반박하는 쪽의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런 삼성 같은 업체가 조만간 뭘 띄우냐면은 납품 이슈를 팡 띄워버리거든요. 항상 패턴의 반복이에요. 이 흐름이 조만간 있을 겁니다. 자, 그를 통해서 시장이 급등이 나올 건데 어제 이제 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오늘 HBM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셀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가 약간 조금 빼는 모습이 좀 나와서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꽤나 큰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과 또 여러 이제 계약건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해소되는 듯한 그런 뉘앙스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이런 느낌이에요.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겠지만 1분기를 토대로 본 2분기 실적 예상치 자체가 2분기 예상치가 꽤나 예상치 대비 실제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현재 2차 전지주들의 조금 기대 심리를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오늘 특히나 어제 그리고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시장이 우선 저도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삼성만 올라가는 걸로는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 삼성 가고 그리고 뭐 현대차 움직임 나와주면서 지수 자체가 끌어올려지는 모습. 오늘 현대차도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힘을 모아 가려면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끄집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엔솔 가고 에코프로 라인들 움직이는 걸 보아하니 뭔가 시장에 조금만 탄력이 붙는다면은 굉장히 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가 시장이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마지막 과정이 될 수가 있고 2분기 안으로 결국 삼성은 납품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기사화되면서 시장 자체 지수가 끄집어 탁 튀어 올라가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외인과 기관들이 삼성에 대해서 오늘의 포지션상으로 봤을 때 수급상으로 보자면요. 매도세가 좀 잡혀요.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젠슨항도 문제없다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 빨리 대응을 해주면 어떨까 싶긴 한데 현 상황에서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매도세가 살짝 나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지는 않지만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젠슨항 문제없다 했으니까 좀 매수해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장 막판에 장 끝나고 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또 하나 보자면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외인들은 또 국내 시장에서 매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상황 보면은 기관들은 좀 한다고 하지만 그간의 과도한 매도를 보였던 외인들이 약간 돌리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상으로도 조금씩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닥은 다 확인됐고 그리고 이 바닥 자리에서의 돌려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라인상으로도 포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뿐하게 치면서 가면은 보통 버텨주잖아요. 이 라인에서 버티면 전고점까지는 바로 올라갑니다. 그 전고점이 2,700 후반대거든요. 2,800 초입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선은 나쁠 거 전혀 없다.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엔비디아 젠슨왕의 삼성 지키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는 꽤나 앞으로의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 걱정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간만에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조금만 상승 탄력이 붙는다면 더욱 거센 질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이 젠슨 황이 삼성 지키기에 나서면서 더욱더 시장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어떤 관심주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5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와 윈팩, DI, 워트 그리고 모나리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5개 종목 중에서 무려 3개 종목이 3.9% 거의 4%가 넘는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 모나리자는 시초가 대비 최대 5% 상승, DI는 무려 10.5%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뿐만이 아니죠. 불과 일주일 전에 짚어주신 한국석유는 오늘 장에서 최대 18%의 추가 슈팅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어느새 90%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식을 줄 모르는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심주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친구부터 먼저 볼까요? 네, 오늘은요. 삼성전자를 해봤어요. 예, 이게 사실 오늘 저희 그 가족방에서 아침 단타를 치는데 오늘 수익 못 봤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오늘 수익 못 봤어요. 예, 살짝 오늘 손절로 마감했어요. 재미 못 봤어요. 컨디션이 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단타도 오늘 너무 길었던 것 같고 원래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오늘 피곤에 좀 독이 안 풀리면서 항상 전날 피곤하면 아침 단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일은 아니고 푹 쉬고 아마 금요일은 단타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삼성을 넣어봤어요. 오늘 삼성을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윈팩, 뭐 DI 이런 식으로 해서 워트, 모나리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종목을 넣어드렸어요. 살짝 올려드리면 이렇게 모나리자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을 넣었었던 거는 잘 아시지만 젠슨왕이 삼성 지키기로 나와줬기 때문에 조만간 납품 이슈를 갖고 좀 오늘 외인가 기관들이 덤비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쯤에 삼성의 좀 반등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좀 대응을 했었었는데요. 하나씩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8시 54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5개씩 올려드리고 글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한국석유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잘 보시면 항상 그렇지만 차트는 반복되고요. 종목의 수급도 반복되고요. 각 종목별로 들어와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과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데 그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요. 한국석유를 잘 보시면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린단 말이에요. 차트를 주봉으로 좀 볼게요. 이래야 잘 보일 것 같네요. 고점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매수 대응을 하실 때 저는 언제 샀죠? 우리는 언제 샀어요? 우리는 여기서 샀어요. 우리는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쵸? 잘 아시죠? 나갔기 때문에. 매수를 여기서 했어요. 왜?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어떤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 고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갭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를 채우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차트의 추세도 바닥에서 이거 주봉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석유, 흥구석유를 대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운이 좋게도 유전이 터졌어요. 제가 유전이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 공간 보고 한 거지. 거래량 터지면서 본 거지.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저 윗꼬리 꼭대기 자리 여기도 윗꼬리가 오늘 달리고 있거든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죠.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매번 강조드리는 건 이 구간 자체에
종목이 여기 올라타 있다거나 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이 종목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절대로 그냥 다른 거 보시는 게 맞아요. 종목은 국내 2,500개가 있습니다. 뭐 그중에 올라가는 게 하루에 한정적으로 몇십 개만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잘 선택하면 되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저도 잘 본다고 드려도 평균적으로 3개 이상 정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5개 중에서. 그런데 이런 종목은 안 하거든요. 잘.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종목을 탁 사려고 생각을 했는데 전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2개가 걸려. 근데 갈 것도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오늘 드렸던 것 가운데 이제 그 DI인데요. 자, DI도 보면은 오늘 짧게나마 가능성이 있고 전고점 돌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좀 했는데 시가 대비해서 올려치기는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족방 라이브 방송에서도 삼전이 좀 무거우면은 뭐 DI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고점에서 정말 잘 먹고 나왔어요. 잘 먹고 나왔거든요. 약 10%가량 좀 안 되게 한 7% 정도 수익 보고 나왔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나왔는데 고점 역시나 영역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전 고점을 저는 이걸 뚫고 가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 못 받았어요, 힘을. 그러니까 삼성이 아침에 치면서 쭉 가줬어야 돼요. 수급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런데 오늘의 삼성전자의 흐름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나쁘진 않은 뭐 분봉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1분봉이거든요. 5분봉으로 봐드릴게요. 아침에 조금 약간 흔들렸지만서도 반등이 추가적으로 못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물량 가두기 상황이거든요. 뭐 누가 됐던 간에 현재 상황에서 물량을 현재 많은 수량을 매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오후장대로 뚫을 수도 있겠죠.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오늘 HBM 관련주들도 아침에 튀는 종목들이 가다가도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는 너무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 뭐 DI를 비롯해서도 움직임이요. 가다가 분봉입니다.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대처가 좀 빨랐어야 됐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저도 참 오늘 단타가 쉽지 않았던 하루였지 않았나 싶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다 음봉을 꺾여버렸잖아요. 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영역을 결국 뚫지를 못하고 밀리더라고요.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못 가는구나. 삼성이 좀 튀어줬으면 같이 갔을 텐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황 보다가 이것도 빠르게 제가 정리할 거 정리했던 모습이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오늘 급반등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서도 힘을 좀 못 받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다. 뭐 이슈는 좀 좋았지만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수 상황이 좋긴 했지만 종목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좀 많이 갈린 모습이라 쉽지 않았던 좀 그런 시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드린 것 중에 3개 이상이 가서 뭐 제 할 역할은 하긴 했지만 아마 이게 좀 풀리는 데는 삼성전자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한 바퀴 다시 재편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삼성 HBM 이슈가 돌았었던 엔비디아 이슈가 돌았던 시점으로 다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 그 시점이 멀진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 꼭 잘 살펴보시고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아침에 사셨거나 뭐 그저께 사셨거나 하여튼 뭐 이번 주나 저번 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셨다면 삼성전자는 납품합니다. 수주 이슈가 딱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 5가지 만나봤는데요. 이 관심주들은 개장 전 근로일이 공개가 되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매일 아침 저희 급등주를 로켓 배송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 신청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투자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드리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탑10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수익률 베스트 10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들에 한해서 저희 특징주 꼽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10위 중에 8개 종목이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장세인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죠. 네, 하이닉스 파란불이에요. 하이닉스가 지금 0.8%가량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2.9%가량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나쁘진 않은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슈 그대로 좀 봐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삼성은 누가 봐도 이제는 납품에 대한 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진짜 조만간인 것 같아요. 테스트가 계속 됐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엔비디아 납품 이슈만 뜨면은 그냥 그걸로는 끝이에요. 네. 그냥 쭉 끌어올려주는 거. 그래서 사실 답안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젠스낭 오너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다. 조만간 외인가 기관들도 갑자기 물량을 매수 들어오면서 대응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외인가 기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게 아니면은 오너의 말 가지고만 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해서 확 들어오는 물량은 아닌 것 같은데 수주만 뜬다면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돌려세우는 모습 자체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약간 좀 밀리는 듯 했지만서도 바로 올려주거든요. 바닥을 확인되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박스권 이 자리를 계속 강조드렸죠.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의 상단 자리. 저항선이라 말씀드렸죠. 지키면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슈팅이 나와주면서 바로 전 고점 자리가 여기 27만 7,500원 자리인데 여기 자리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슈팅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역시나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걱정이신 게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내려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변동사항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는 서서히 매수권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직은 좀 더 봐야겠지만 우선은 변동사항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가는 거는 변함없다. 네, 그게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팡팡 가주면은 바로 200조입니다. 지금 140조거든요. 조만간 200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도 사실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들 봤을 때 하이닉스, 삼성 괜찮거든요. 물론 지금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더 괜찮긴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큰 염려는 아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외인 기관이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약간 지금 공백기긴 한데 다시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참아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형주 마찬가지로 리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저희 문자로 들어온 상담 보도록 할 텐데요. DSR 제강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6,300원, 좀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답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6,300원이시네요. 이 주식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참 오래 하고 있긴 한데 매일같이 주식 공부를 하루에 진짜 4시간씩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쳐다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한데 일단 매수하신 시점 자체는 언제 사셨는지 하여튼 1년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2년까지 넘으신 것도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좀 올라오려고 했는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보면 이번에 이슈는 받아서 갔는데 이 바닥 포인트에서 라인은 지키고 있거든요. 차트 돌려볼게요. 크게 보시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안 빠지는 라인이라고 표현을 해볼까?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은 나름의 이제 큰 바닥이라고 표현되는 자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자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리는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유도 괜찮아요. 보유도 괜찮고 이번에 어떻게 잘 돌려 세우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가격대 6,300원짜리로까지 이 자리까지 갈 때까지 보유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이 다시 떨어진다면 4,000원대 초반이 온다면은 물을 타야 돼요. 이거는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버텨보신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6,000원 정도까지는 비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000원 라인까지는. 시간은 좀 걸려도 6,000원까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 6,000원부터 아니면은 5,000 후반대부터 6,000원 사이인데 거래량이 잠깐만요. 붙어 있는 걸 보니까 맞아요. 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는 가능한데 6,000원 넘어가면서 6,000원 초반으로 가면서 매수가까지 가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단기 급등이 한 번 더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급등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얼마? 5,000원대 초반 중반 정도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차트상 분위기로 보자면.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선택하셔야 돼요. 시간 걸려서 기다려 보신다거나 오래 걸릴 거지만 기다려 보신다거나 그게 아니시라면 적당히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잡아먹을 거예요. 뭐 회사 문제되는 건 전혀 없어요. 문제되는 거 없어요. 뭐 딱히 이 종목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그냥 딱히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어요. 당장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이슈 줄 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밀려있던 터라 생각 좀 해보세요. 저 같으면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번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 정리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 안쪽에서는 정리해서 다른 걸로 수익 보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기다려줘도 되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유선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 대덕전자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3,700원에 15%요. 네, 23,700원에 15%. 지금 이 시각 22,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네. 가장 궁금하신 점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매도를 해야 될 건지. 네. 시청자님. 네네. 네네. 자,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좀 계속 들고는 있었는데요. 네.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빠져서, 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갖고 있어야 될 건지 걱정이 돼서요. 그거 언제 사셨을까요, 혹시 이거? 좀 됐어요. 그러니까 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약간 오래됐어요.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오래됐어요. 그러면 4월 달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수익 보실 수 있었는데 안 파셨네요. 예, 좀 갈 줄 알고. 더 갈 줄 알고 네, 아쉽다. 한 3월쯤 사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거예요. 네, 그때쯤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네. 다시 움직일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아, 조만간 한 달이나 좀 길면 한두 달 안으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우, 한 달쯤 또 끌어야 돼요. 아이, 그게 이렇게 보니까 삼성 바닥은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다른 저기는 튈 것 같은데 얘는 질질 끌어가지고. 원래 대덕도 그렇고 이쪽 그 관련주들 재미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을 해서 대응하는 종목은 아니고 약간 네.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보면서 수익 매매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아, 네, 이 종목에 단타 세력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번에 삼성이 어쨌든 HBM 이슈 갖고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IT 관련주 전반으로 해서 다시 끌어올려질 거예요. 그 시기가 6월이나 7월 안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올라가는 게. 그럼 대덕도 자연스럽게 따르려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 못하셨던 27,000원짜리, 8,000원짜리 아깝잖아요. 네. 그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27,000원이요? 27,000원대까지는 올라오는데 네. 거기서도 이번에 더 갈 거라 생각하시고 대응하지 마시고 네. 이번엔 정리하고 나오셔요. 그래야 될 거. 네.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걸로 또 수익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도 더 빼길래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가 답답해서. 아니요.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예. 지금은 IT 관련주들은 특히나 매도하시면은 굉장히 아까운 종목들이 많은데 예. 대덕도 그 중에 하나니까 급한 매도는 자제하시고 예. 시장 삼성과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지켜보시면 다른 걸로 돼요. 바꿔 타야 되나 지금? 아니요. 홀딩 하시고 예. 최소한 한 번에 급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예. 급하게 하지 한 마시고. 번에. 네. 한번 혹시라도 너무 팔고 싶으시더라도 예. 쫙 올라오면서 24,000원대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예. 급하시면 그때라도 파시는 거지 지금은 파시는 건 아니에요. 네. 홀딩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표는 27,000원. 7,000원대 이상 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좀 급하시다면 아니 급하진 않아요. 그러면 네, 좀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죠. 3기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48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희 질문 주셨어요. 전문가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2,480원이세요. 매수하시고 나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기회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한데 떨어질 때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라갈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3기 3기 고만한데요.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답이 없네. 잠시만요. 뭘 찾아봐야 되나? 내려올 만큼도 내려오고 다 내려온 상황인데도 또 내려가고 있네요. 잠시만요. 공시사항 뭐 있는지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슈가 뭐 3개 아메리카 뭐 확보 출자 뭐 이거 좋긴 한데 더 보자.
딱히 특별하게 오버행 이슈 자체는 없는 것 같고요. 뉴스거리 자체를 보더라도 뭐 나쁜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전혀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3기 EV. 자, 시청자님 이거 3기는요. 현 상황에선 해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슈거리를 회사에 좀 내면서 주가 관리를 하려는 시도는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아요. 매출도 좋고 다 뭐 실적도 나쁘진 않은데 시총이 많이 쪼그라져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하나 조금 그 뉴스거리들이랑 잠깐 살펴보니까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사를 쓴 기자들 성함을 읽어보면은 누군지 썼는지 보면은 이거는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 노하우니까 기자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 종목을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보이거든요. 보이긴 해서 우선은 3기는 계속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은 할 것 같아요. 바닥 확인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거고요. 반등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진 않았어요. 조만간 반등은 있을 건데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2,000원대 한 초반, 2,200~300원대까지 흐름은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흐름을 보기에는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2,000원대 초반까지의 회복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차트가 바닥을 확인하는 거 끝낸 다음에 다시 되돌아 오면서 2,000원대 이상으로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은 회사가 이 3기라는 회사가 완전 주가에 신경을 놓은 건 아니라는 거, 그건 좀 확인됐으니 반등이 언제 나올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실게요. 네, 버티고 가는 걸로 할게요. 버티셔고 올라오면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은 그때 맞추셔가지고 다시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할 테니까 조금은 좀 번거로우시고 힘드시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유선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코아시아 네, 코아시아 매수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700원 10%입니다. 8,700원은 10%. 오늘 시가가 9,000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좀 급작스럽게 조정 나오면서 걱정된 마음에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뭐가 많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어느 걸 올라가면 팔마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 2월 달에 샀습니다. 2월 달에 예. 올라왔는데 안 파셨네요. 예, 9,000원대 올라가 안 팔았습니다. 그러셨네요. 근데 오늘 또 빠져버리네. 이게 잠깐만요. 오늘 후드려 패지는 않고 그냥 물량들이 쑥쑥 쏟아지는 처럼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다 개인 물량들이네요. 보니까. 보자. 시청자님 이거요. 이번 주 금요일이랑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이거 되돌림 안 나오면 정리 꼭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혹여나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까지 못 올려치면 꼭 파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8,2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예. 그때는 꼭 우선은 조심하셔야 돼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8,200원짜리, 혹시라도 좀 더 제가 여유 있게 잡자면 8,100원 정도? 여기 자리는 꼭 정리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잡게 되면은 매수가는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는 7,000원대 초반 자리가 제일 나아요. 예. 그래서 우선 종목은 단기 이슈를 통해 급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매도 자리가 맞고요. 매수 자리는 7,000원 초반이니까
8,100원만 깨지 않으면 좀 버텨보시다가 혹시라도 급반등 나오고 다시 9,000원 넘어가면 꼭 팔고 나오셔야 돼요. 예. 꼭 나오셔야 되고 못 파셨다 그러시면 7,000원대 초반대는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하시면서 다시 버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금요일이랑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주가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위험한 자리로 가고 있어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잘 주셨고요. 우선 예. 8,100원짜리만 신경 쓰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그동안 이 상담 신청을 주셨는데 채택되지 않아서 아쉬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바로 내일 전문가님께서 저희 정호의 템베거 상담 특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시니까요.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먼저 AS 종목부터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릴까요? 네, 오늘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덕산 테코피아부터 해서 쭉 볼게요. 사인은 어제 좀 매수를 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좀 나왔다가 약간 조금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조금 플러스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슈거리 나쁘지 않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이슈도 그렇고 덕산 그룹 자체가 새롭게 이제 2세 경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 추이상으로는 홀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이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소폭 수익 중이기는 해요. 좀 수익 중이긴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다음 주에 그 BTS 멤버인 진 군이 군대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가 그 이슈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생길 것 같고요. 현재 약간 좀 뉴디스 부분이 좀 시끄럽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진이 다시 데뷔하면서 좀 소화시키는 조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좀 돈독한 체계가 다시 완성될 수 있으니 제가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인을 드렸던 것 같고 매수를 잘 했었거든요. 이 장대 양봉날 저희가 매수를 했단 말이죠. 요날 매수하고 오후까지 싹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박스 자리인데 이 박스의 돌파 여부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단기 박스 자리에서도 돌파 나오면서 자 뉴진스 사태가 언제 있었죠?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그 전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민희진 대표가 약간 화해 제스처를 보내놨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사건 자체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탄소년단까지 다시 합세가 되다 보니 본격적으로 하이브의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혹여나 하이브를 조금 매수해 보실 생각이시라면은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현 시점부터 해서 다음 주 초 금요일까지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정 시 매수는 괜찮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면은 SM인데요. 어제 이제 SM 아이돌 중에 뭐 몇몇이 그다음 룸사롱을 갔다 이런 얘기가 좀 돌면서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좀 나왔는데 루머로 좀 아니다. 법적인 대응 하겠다고 SM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발 루머였던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SM이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현재 이평선상으로도 밀집되면서 반등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자리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그림이라 어제 자리가 굉장히 좋았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제 자리가. 확대해 보자면 바닥에서의 이 돌리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어요. 이 바닥 자리도 그렇고 여기도 바닥이었고 첫 바닥에서 지금 어제 종가 바닥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추세 차트 자리인데요. 이렇게 여기 바닥, 첫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네 번째 바닥 라인에 딱 맞거든요. 바로 돌려 세우는 거 보이니까 다시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선 뭐 IT주들이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그 관련으로서
대장 중에 하나니까 차분하게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보면 마지막으로는 흥하이온인데요.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약간 좀 쉬고 있긴 하지만 차트가 전형적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돌리는 모습들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좀 이쁘게 갈 수 있고 고점 기준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수익률이 수익이 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짧게 보진 마시고 운임료 인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이슈를 토대로 해서 주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실적이 아마 정말 좋을 거예요. 실적을 토대로 해서 주가도 갈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역시나 잘 홀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 저희 다 함께 AS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1%대 상승, 코스닥은 0.5%대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참 좋은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요 삼성전자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좀 약한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갈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고 우선은 내일 뉴욕 증시 이틀치를 봐야 되는데 뉴욕 증시도 딱히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예요. 하락이 나올 이슈도 없고 그냥 뉴욕 증시도 답보 상태가 나올 겁니다. 오늘처럼 비슷하게. 그래서 아마 금요일 시장도 별다른 흐름은 없을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금요일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종목은요.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종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제조 및 CDMO, 네, OEM이죠. 약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생물보안법 이슈를 토대로 해서 수혜 가능성이 점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리고 GMP 인증 이력도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우선은 실적도 그렇고 실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산병 패턴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쁘게 좀 자리를 잡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이 전고점에 대한 테스트 자체 17,000원대 근처에 대한 테스트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16,000원 정도 넘어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7,000원, 18,000원 간다면은 전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 이전에 20년대에 나왔었던 이 고점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뭐만 보셔라. 네, 16,000원에서 17,000원 가는 지역만 보시면 된다. 거기까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짧게나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바이넥스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유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이 끝나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방청 링크는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6월 시장에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 마련해 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젠슨 황이 삼성 HBM 테스트 실패설을 부인하면서 삼성 지키기에 나섰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바이넥스, 미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모아가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최근 당사뿐만 아니라 또 저희 전문가님을 사칭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셔서 투자에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휴장을 앞두고 하루 쉰 다음에 그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